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지루하고 답답한 시작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조금 불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경치를 보기 위해서 산 정상을 천천히 올라가면서 많은 구경을 하고 전망대에 도착했는데 전망대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밑을 보는 바람에 다리가 후들거려서 꼼짝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미국 나스닥은 상승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5%나 상승했습니다. 국내 시장은 이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보다 이유가 더 명확해지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어제는 정말 답답하고 지루한 시장이었는데 왜 하락하는지, 왜 매도를 하는지 좀 불명확했다라고 본다 그러면 오늘은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제 유럽 시장이 좀 빠졌는데 유럽이 왜 빠졌는지 뉴스가 하나가 있었죠. 영국에서 그 델타 변이가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었다. 뭐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빠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다우존스도 빠졌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뭐 크루즈나 뭐 이런 그 항공 업체들 그런 업체들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 하락하는 거는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나스닥이 오른 거는 뭐 두 가지 뉴스가 있었죠. 그 페이스북이 독점 금지 소송에서 승소를 해가지고 1조 달러 시가총액이 1조 달러대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엔비디아가 영국의 그 반도체 설계회사 암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암의 고객사들이 승인을 해주는 그런 것 때문에 그것도 한 5%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스닥이 많이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5%나 급등했는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전혀라고 하기에는 조금이라도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뭐 이런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요. 일단 뭐 외국인이 오늘 아침에 외국인이 선물을 먼저 팔았는지 아니면 기관이 주식을 먼저 매도를 했는지 이게 조금 애매한데, 제가 보기에는 기관이 주식을 먼저 매도를 한 것 같아요. 20분 만에 2천억을 매도를 했는데, 그거 매도하면서 외국인이 처음에는 선물을 그렇게 많이 매도를 하고 있지 않다가 기관의 매도가 계속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따라서 늘어났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외국인의 주식 매도도 2천억 정도 매도해서 거의 유지를 하다가 12시 37분 그리고 2시 조금 넘어서 2시 12분인가요? 그때 두 번의 하락이 나오는데 그때 매도가 이렇게 많이 쏟아지면서 외국인은 오늘 오전까지는 전기전자를 한 1,0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매도로 전환돼 버리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죠. 네. 일단 뭐 미국에서는 뭐 그거 외에도 호재가 좀 더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악재라고 할 만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거보다는 어제 미국 시장에 대한 평가가 이 경기가 올라가는 게 아직 멀고 길게 남았다. 하지만 가장 좋은 그 정점을 막 지났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경제 지표들 그런 게 조금 더 실망 쪽에 가깝지 않을까, 뭐 그런 전망을 내놓은 전문가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우리나라 시장에 조금 더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거기다가 코로나, 이 코로나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틀린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코로나가 확산될 때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를 겁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작년에 그 빠진 거는 연준이 금리를 1.5에서 제로로 낮췄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정부가 봉쇄를 해버렸잖아요. 전국을 다 봉쇄를 해버리고, 그리고 정부가 적자를 크게 늘리면서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그 금리 정책을 쓸 수 있는 건데 지금은 그거 못 하거든요. 네. 지금 정부의 부채가 각 나라별로 엄청나게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금리가 제로죠. 네.
정책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봉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봉쇄를 하지 않으면 작년과 같은 그런 급락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네. 작년을 생각하면, 예. 밑을 괜히 쳐다보면 겁나죠. 네. 그래서 꼼짝을 못하고 있다라고 보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매도를 해야 할 악재가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오늘은 뭐 아시아 시장이 다 안 좋았는데 오늘 중국이 또 잘 올라가다가 오늘 또 빠졌는데 중국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중국은 뭐 뉴스가 이렇게 보니까 단기 금리가 콜 금리가 급등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빠졌다. 뭐 인민은행에서 그 앞으로의 완화 정책을 얘기를 했는데 외부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외부의 충격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크게 뭐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단기 금리가 폭등했다. 폭등 정도 수준으로 좀 많이 올랐다라는 건데 중국의 금리는 조회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1년 이상의 금리는 조회가 되는데 그 미만의 금리는 조회가 거의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오늘 보니까 뭐 한 4% 이상 이렇게 올랐다. 뭐 이래가지고 빠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오늘 국내 뉴스가 두 개가 있었죠. 네. 정치적인 뉴스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뉴스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호재고 하나는 악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후에 나왔던 그 매도, 오후에 나왔던 매도는 악재 쪽에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싶거든요. 네. 뭐 제가 보기에는 크게 뭐 그 신경 쓸 문제는 아닌데 국내 요인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 조그마한 요인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게 좀 나쁘게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하이닉스에서도 그 반도체 공장에 8천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이 생산 설비 늘린다고 장비 주문한다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르고 그리고 반도체 투자 뉴스가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시작하자마자 빠졌고 네. 뭐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은 거의 뭐 조금밖에 못 올랐어요. 네. 뭐 장비 같은 경우는 코미코나 뭐 그런 것들 유니셈 뭐 이 정도가 뭐 한 2, 3% 정도 올랐고 거의 뭐 1%대 정도 오르거나 아니면 보합 정도 수준밖에 기록을 못 했는데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자꾸 놓치게 되면 결국에는 빠지게 된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있었는데요. 오늘 아시아 시장은 말씀처럼 전반적으로 다 하락했습니다. 해외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뭐 어제 영국의 그 코로나 뉴스 때문에 미국도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미국에서는 그 합의한 인프라 투자안에 대해서 공화당이 지지를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보니까 전문가들이 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단지 그게 투자되는 기간이 길죠. 5년, 8년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일단 뭐 그런 게 호재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은행주들이 배당을 확대한다라고 했죠. 이번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서 좀 규제를 완화해 주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120억 달러 정도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했고 JP 모건도 배당을 11% 정도 증액한다고 했고 골드만삭스는 60%나 증액을 한다고 했습니다. 네. 뭐 그런 것도 좋은 뉴스죠. 네. 그런데 어제 연준에서 최근에 그 미국의 주택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채권 매입, 자산 매입 하는 게 일반 국채가 800억 달러 그리고 MBS가 그 4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거를 먼저 축소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그 연준 의원이 주장을 했던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주도 세력이에요. 네. 뭐 일단 뭐 주택 가격을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그 채권 매입 축소는 뭐 일단 뭐 이 MBS 쪽이든지 어느 쪽이든지 먼저 해야 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나왔던 것 같고. 근데 그거는 어제 뭐 시장에 거의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저께 나온 뉴스인데 미국의 가계 자산이 13조 5천억 달러가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13조 달러면
어마어마한 수치. 우리나라 지금 경제 규모가 2조 달러 이제 넘어가는데 가계 자산이 13조 달러가 증가를 했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 현재 돈의 규모가 과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개인들의 소비 규모도 그만큼 더 커진다. 물론 이게 그 일부 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 70% 이상 이쪽에 집중되어 있다. 이게 그 소득의 격차가 불균형이 너무 심해지고 있다. 이런 뭐 안 좋은 점은 있지만 일단 그렇게 돈이 많이 증가를 했다면 지금 현재 뭐 이 그 시장의 평가, 시장의 크기나 그리고 경제 규모를 평가할 때 옛날하고는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옛날을 생각하니까 지금이 비싸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중국의 디디 추싱이라고 하는 회사를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중국 정부가 규제를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업체 TSMC, UMC, SMIC가 28나노 그쪽에서 캐파를 증가시키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가격을 또 올린다고. 예, 또 올린다고. 도대체 가격을 몇 번째 올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또 올린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오후에는 세계은행에서 중국의 성장률을 8.1에서 8.5로 높이는데 내년에는 5.4로 떨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내년 성장률을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까 미국의 그 전문가도 말한 것처럼 정점을 지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는 내년까지 이게 계속 줄어드는 그런 모양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 전망을 볼 때 내년까지 좋아지는 주식을 찾아야 되거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내년까지 좋아지는. 반도체가 내년에 좋아질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이 반도체 부족 현상이 완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반도체도 내년에는 비중이 축소돼야 되는 그런 섹터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멀리 보고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장이 그걸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지금 시장에서 투자를 할 때 2분기 실적 좋은 주식 이제 그런 거 지금 보는 것보다 다른 걸 봐야 된다. 예,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제 뉴스에서 주목해야 할 섹터가 있었을까요? 네, 오늘은 상승 종목을 보면 코스피는 거의 다 빠졌잖아요. 네, 다 빠졌는데 오늘 주목할 만한 종목은 그 중국의 게임 판호 발급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펄어비스라는 주식이 급등을 했고 그것 때문에 넷마블도 올랐고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도 올랐죠. 게임주들에 대한 그 기대가 조금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타이어, 한국산 타이어에 대해서 세이프가드를 연장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넥센 타이어가 오늘 또 급등했어요. 네. 넥센 타이어가 최근에 모양이 상당히 좋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막 갑자기 급등하는 그런 모양이 나왔고 오늘 조선이 겨우 버티는 정도였고 2차전지 소재 쪽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오늘 조금 상승을 유지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뭐 올라가는 주식들 뭐 효성그룹주들 있잖아요. 화학주들. 네, 그런 주식들은 뭐 계속 좋게 올라가는데 뭐 보면은 정말 그 회사를 분리하기 전하고는 이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회사 가치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양이었고 반도체 쪽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변화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소재 쪽 해서 소재 쪽이 덕산 네오록스 그리고 오르는 덕산 테코페아가 많이 올랐죠. 테코페아가 많이 올랐고 TCK, 원익QNC 이런 거 반도체 소재 쪽으로 올랐고 가스 쪽은 SK 머티리얼즈만 조금 오른 것 같고요. 네. 나머지는 뭐 크게 뭐 디지털 컨텐츠나 아니면은 저기 코스닥 오락업종 뭐 위즈빅 스튜디오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CJ ENM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조금 오르다가 만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올랐던 뭐 국도화학이나 이런 것들 뭐 계속 강세를 보이곤 했는데 특정한 어떤 업종이 없어요. 업종이 없는데 오늘 어제 나온 뉴스 중에 제가 한 가지 주목했던 거는 그 미국의 유럽의 기후법이 통과가 돼서 유럽 의회에서
통과됐어요. 근데 그게 법률적으로 지금 현재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고 뭐 이런 거를 규제했던 나라는 유럽 내에서 4개 나라밖에 없었는데 이게 유럽 의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어제 불가리아가 기권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그걸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네. 2030년까지 1990년대의 탄소 배출량의 55%까지 감소를 시켜야 되고요. 2050년에는 그걸 제로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보니까 프랑스가 기차로 2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지역에는 비행기가 못 뜨게끔 금지시키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런 게 이제 제도화가 돼가지고 이제 규제, 법적 규제를 받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가 이제 중요한 거죠. 네,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에너지는 지금 2차 전지, 배터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그 뉴스 때문에, 재생에너지, 그린 에너지 쪽을 봐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거의 움직인 쪽이 없어요. 네. 근데, 풍력이나 태양광 쪽을 보니까, 태양광은 이번에 중국의 폴리실리콘 수입 금지 때문에 오늘 약간 움직였다가 그냥 말았던 것 같은데, 풍력 쪽은 아예 움직이질 않았고, 오늘 뭐 두산 인프라코아나 아니면은 두산 중공업 그런 원전 관련된 기계 관련된 쪽은 매수가 조금 들어오긴 했는데 거의 뭐 큰 변화가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살펴본 게 퓨얼셀입니다. 퓨얼셀. 예. 두산 퓨얼셀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동아 퓨얼셀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연료전지. 네. 이게 조금 올랐습니다. 오늘 조금 올랐는데 한 업체가 동아퓨얼셀 같은 경우는 덴마크에다가 연료전지를 지금 설치를 해서 실증 작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후법이 통과되고 나면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원전을 활용을 해야 되지만 그때 한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한 이후에 프랑스나 독일도 탈원전을 계속 추구를 하다가 이제는 이제 원전 쪽으로 지금 소형 원전 때문에 원전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그거를 뭐 지어가지고 설치해가지고 지금 현재 전기량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어렵겠죠. 그리고 지금 2030년까지 이게 크게 줄여야 되면 지금 거의 자동차 회사들은 지금 내연기관 차를 거의 판매를 앞으로 한 몇 년 안에 거의 없애야 되는 정도 상황인데, 그러면 다 전기차로 간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전기를 저장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전기 저장 시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전기를 조금 더 빨리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유럽은 빨리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중국은 한참 멀었고 미국은 아직 그런 생각이 없고 유럽은 지금 급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쪽으로 조금 봐야 되는데, 실적보다 지금 실적 기대치가 없다면 지금 그렇게 먼 미래 쪽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뭐 그런 쪽이 올랐는데 그런 쪽을 좀 보면서 천천히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좀 긍정적인 뉴스가 있는지 그런 걸 항상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관련된 주식들을 보면 지금 PER이라고 해서 수익 가치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진입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찾다 보면 이게 낮은 주식들, 새로운 뭔가를 발명했는데 좀 낮은 주식들, 그런 주식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찾으면 조금 주의 깊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경치가 좋은 전망대에 올라갔는데,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고 지금 공포감에 질려 있는 것 같은데, 경치를 충분히 감상하고 잘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장을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슈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